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글 상위 노출하는 방법 중에서 다이아 로직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다이아 로직을 이해하면 상위 노출이 쉬워진다 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블로그를 열심히 글을 작성하면 상위에 노출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네이버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게 돼야만 상위 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네이버가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글을 작성해야지만 상위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다이아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다이아란 무엇이냐면 C랭크를 보완하기 위해 문서 자체의 경험과 정보성을 분석해 랭킹에 반영하겠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C랭크를 보완하겠다. 네. 자, C랭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이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C랭크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로는 전문적인 블로그냐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띈 블로그에서 올린 글이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는 그런 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는 무엇이냐면 자, 검증되지 않는 블로그에서도 좋은 글이 올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 자체에 무엇을 경험과 정보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글을 작성하실 때 경험과 정보, 네, 경험도 중요시하게 됐고 정보성을 많이 보겠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이아 로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로직의 변천사를 잠깐만 분석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 로직에서는 리브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리브라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네이버에서 이때 로직을 개발했을 때는 꾸준하게 글이 올라오는 블로그가 이게 성실성이 아주 좋고 좋은 글이 올라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1일 1포스팅 하는 블로그, 그래서 꾸준하게 글이 올라오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최적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게 유행이었었냐면 1일 1포스팅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일 1포스팅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최적화를 시켜주다 보니 검증되지 않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글, 그 다음에 음란적인 글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검색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로직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C랭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C랭크는 그러면 1일 1포스팅을 열심히 해서 올린 블로그를 최적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오래 운영돼 온 그런 블로그에서 올린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이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블로그 자체가 검증이 안 되면 상위 노출이 안 됐던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특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신규로 블로그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년, 3년 전 아니면 1년 전에
부터 블로그를 운영했던 사람들한테는 계속 글이 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다이아입니다. 다이아는 뭐냐 하면 블로그가 아직 검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블로그 글 자체에서 정말 자기 체험적인 거,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글들이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올린 글은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 라는 개념으로 다이아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C랭크하고 다이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이아의 줄임말이 뭐냐면 Deep Intent Analysis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각 분야마다 소비자들이, 검색자들이 검색하는 각 키워드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을 분석하겠다.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분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주제, 적합도, 경험 정보,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 상대적인 어뷰징 척도, 독창성, 적시성, 복합 반영하겠다. 되게 복잡하죠? 네, 이거 복잡한데 다 잊어버리고 아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뭐냐? 자기가 직접 체험한 정보냐, 그리고 정보에 깊이가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걸 다 만족시키는 글이 될 겁니다. 자,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다이어그램으로 쳤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아마 화면에 보시는 분들이 흐리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검색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검색 시스템은 이렇게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키워드별 사용자 선호 특징을 분석하겠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 때 회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기 위해서 요 주변에 있는, 제가 강남에 살면 강남에서 제가 회를 좋아하니까 회를 맛있는 횟집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면 횟집을 검색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게 뭘까요? 네, 일단 맛있는 집을, 회가 어떻게 맛있는지 장단점을 분석해 준 곳이나 또는 후기가 올라온 거, 이런 거를 선호하겠죠. 그런 걸 상위에 노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키워드별로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카메라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다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A 카메라의 장단점, B 카메라의 장단점, C 카메라의 장단점, 이렇게 비교한 자료들을 보고 싶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장단점이 상위에 노출이 되고, 저 디지털 카메라 샀는데 너무 좋아요, 기능이 이렇게 좋네요, 이거보다는 장단점이 먼저 올라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각 키워드별로 분석해서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글이, 이렇게 전문적인 글이 올라올 거냐, 경험적인 글이 올라올 거냐, 이런 거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키워드별로 어떤 게 상위에 노출될지 안 될지, 이거는 예전 같으면 획일적이었는데 지금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AI로 각 문서에 다이아 적용을 하겠다. 이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는 뭐냐면 내용의 충실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흐름은 뭐냐면, 자, C랭크로 출처를 판단하겠다. 자, 좋은 글을 다이아로 좋은 글을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놔서 상위에 노출시켜 보려고 하니까 뭐가? 출처가, 일단 출처가 충실한 거, 출처가 검증된 출처에서 올린 글을 우선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를 판단하고 다이아로 문서 판단 후에
결과를 구성하겠다. 결과를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C랭크하고 다이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자, 네이버에서 다이아가 적용되기 후에 대한 것을 예제로 들었습니다. 예제는 이사에 대해서 적었어요. 이사에 대해서. 자, 이사로 검색을 했을 때 다이아가 적용되기 전에는 자, 부산 용달 이사 역시 다르구나. 이거 업체에서 올린 것처럼 올려온 것이죠. 근데 이사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네. 경험을 올린 사람들, 그런 글들을 많이 선호하겠죠. 맞습니다. 경험 같은 것들이, 저 이사했고요. 이사할 때 어떤 걸 준비했고요. 이런 거에 대한 경험치들이 올라오는 것을 선호할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가 적용된 후로는 다 후기들이 올라왔어요. 전에는 업체들이 올린 거, 이런 업체가 좋아요. 이런 걸 올라갔다면 이제 무엇으로 올라왔나 하면 후기들. 보면 이사 진척 상황, 센트럴 코스트 펄스, 제주에서 살아볼까 1편, 집 구하기와 이사하기. 이거 다 경험적인 게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쓰면 상위에 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검색자에게 도움이 되는 후기. 네, 후기죠. 그리고 좋은 정보. 자, 좋은 정보. 이삿짐에서 저렴하게 또 깔끔하게 하는 업체 소개. 이런 거 아주 괜찮죠.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검색 시점. 문서가 쓰여진 날짜에 랭킹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최신의 정보가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요즘은 SNS 세대입니다. 그래서 SNS는 최신의 글들이 상위에 노출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여기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한 거죠. 물론 좋은 글이면 몇 개월 전에 있는 것도 상위에 노출이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수준의 글이라면 최신에 작성된 글이 상위에 노출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입니다. 앞으로 글을 작성하실 때 남의 글을 따와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충분히 소화해서 분석한 다음에 작성하시는 게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 두 번째, 누가 봐도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 보니까 이 글 정말 누가 봐도. 근데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글을 읽을 때 이거 정말 잘 썼다. 이게 정말 전문적이다. 이런 글들 흔히들 보시죠. 네, 그런 글들이 상위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본 것을 상세하게 소개한 글. 네, 요거. 네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품 정보를 정직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홍보한 글. 네, 홍보한 글도 상위에 노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나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입니다. 제가 그저께 3일 전에 글을 쓴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분석된 자료나 네이버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서 저만의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이버 뷰에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누가 봐도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입니다.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잘 쓴 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 RX100M6 개봉기, 첫인상 단점 시리즈 최신작 하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작성을 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들은 상위에 노출이 된다. 자, 내가 직접 체험한 글입니다. 여의도 족발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여의도에 지금 족장 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성한 후기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족발 맛집으로 검색하면 첫 번째에 저하고 우리 회원입니다. ICO 마케팅 카페 회원께서 오셔가지고 글을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상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체험한 글이겠죠. 네, 체험한 글이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본인의 상품 정보를 작성하는 거. 네, 제가 족발의 장인 족장이라는 프랜차이즈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족발집 창업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저희 상품은 어떤 거냐면 족발 소비자를 중심으로 족발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든가 족발 조리 방법도 있겠지만 족발을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솔직한 후기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족발집 창업하면 첫 번째 하고 5번째에 딱 걸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C랭크하고 다이아 로직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면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 엄청나게 큰 키워드는 아니어도 중급 정도의 키워드에서는 다 상위에 노출이 될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 2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C랭크와 다이아는 무슨 관계인가요? 아까 설명드렸죠. 네, C랭크는 문서 자체, 블로그 자체에 대한 점수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이아는 문서 자체에 대한 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굉장히 보완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1일 1포스팅이었다면 지금은 1일 1포스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문적인 글, 하루에 하나씩 쓰는 것보다는 하루에 2, 3일에 하나를 써도 제대로 된 정보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적화가 덜 된다 해도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다이아의 특징입니다. 2번째는 리뷰는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나요? 예, 요즘 이제 리뷰를 작성하면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리뷰어들이 글을 쓰는 것을 아까 깊게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다이아 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는 리뷰들은 앞으로 상위 노출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마케팅 대행사에서 굉장히 고민이죠. 고민이 리뷰어들을 모집해서 글을 작성하는데 이게 상위에 잘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획일적으로 보통 리뷰를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먹어보지를 않기 때문에 획일화된 그 사진 이미지와 그 다음에 정보만을 주기 때문에 다이아 로직에서는 요거를 걸러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오늘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해 좀 되셨나요? 네. 네이버 로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블로그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유입시킬 텐데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이렇게 민감하게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습득해서 글을 작성해야지만 상위에 노출이 되겠죠. 이왕이면 같은 노력이라면 상위 노출돼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마케팅 톡톡 구독 시청 꼭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